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8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간밤에 이제 모더나가 주가가 급등했고 여기에 이제 국내에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국내에 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있나? 뭐 요런 이제 고민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특이하게 바이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전일부로 이제 역추세가 가능한 시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추세 전략에 따라서 현금 소진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보다는 저는 이제 뭐 오늘 또 급등했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는 조금씩 현금 소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트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대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화장품도 오늘 ODM이 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재무부가 2배 바이백 하게 되면서 30년물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그렇게 썩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못 했는데 실제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게 제약 바이오죠. 거기에 또 모더나가 이제 머크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mRNA 암 치료 백신이 임상 3상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해 버렸고 10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아직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또 해소될 수 있는 이벤트들 이제 잭슨홀 미팅 하나 남았는데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안도 랠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만 더 다음 주 중에는 오히려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볼 수 있지 않겠냐. 예, 현금 비중을 한 28% 들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워낙 세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하나 정도는 좀 픽업을 해 놔서 혹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지를 해 놨고 그래서 현금 비중 한 25% 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소진을 하면서 다음 주 잭슨홀 미팅쯤에는 거의 주식을 다 채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거의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바텀권으로 올 것 같다. 그리고 주황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주황색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반등해도 힘을 그렇게 못 받거나 또 내려갈 때는 또 크게 내려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둔화되는 구간만 잘 버티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주식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화장품이 올라간 거는 이제 그 하나증권에 박종대 위원님이 있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ODM이 더 좋다. ODM이랑 뭐 코스맥스나 실리콘2 같은 ODM이나 유통회사가 훨씬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브랜드 회사보다는 '아 ODM이 훨씬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APR이랑 달바 글로벌은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ODM 쪽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모더나의 수혜로 인해서 국내 바이오들 좋죠. 국내 바이오들도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좋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장품의 이 30일 선 기준으로의 이격도가 10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격도가 조금 과열권이라서 바이오가 그리고 화장품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자체로는. 그러면 일단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모더나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쪽일 것 같은데 지금 삼양 바이오팜이 이제 세게 올라가죠. 여기야 이제 그 mRNA 암 백신처럼 이 암 백신 관련해서 자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모더나가 성공했는데 여기도 이게 '이 시장이 진짜 열리고 이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겠구나. 삼양 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게 비슷한 거니까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리레이팅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추세적으로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모더나 주가에 뭐 쪼끔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개발하고 있는 임상 단계가 본격적으로 뭔가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쪼끔 더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게 ST팜인데 ST팜이 그래서 NXT에서 상한가였다가 밀렸죠. 실질적으로 이게 숫자로 연결되기에는 쪼끔 시간이 걸리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장중에 가다가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상업화가 되면은 이제 CDMO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이제 암백신 플러스 키트로다 병용이 확대되면 키트로다 SC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요것도 이제 리레이팅이긴 한데 그래도 알테오젠이 좀 나아 보이는 이유는 2027 년도에 로열티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약간 가시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알테오젠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러한 mRNA 백신 성공하게 되면은 이 면역 관련해서 병용 모달리티나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지노믹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랩바디 T의 이중 항체가 이제 T세포 관련해서 활성화와 지속성을 높이기 때문에 암 백신이 종양 특이 T세포, 면역세포를 만들고 PD-1에 대한 억제제가 면역 브레이크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약간 병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암 백신이 되니까 약간 넓게 보면 키트로다랑 병용 임상하거나 또는 면역 항암제 쪽의 어떤 개념의 약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약에 대한 어떤 사업 포지셔닝이 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한미약품이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강한 게 이제 실제 비슷한 거 하는 애들이 있고 또는 뭐 키트로다 병용 확대되면서 뭐 알테오젠처럼 로열티 수익이 또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를 계속 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제가 월 단위 이제 퀀트 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그래도 성과가 좀 있거든요. 이게 성과가 있고 국내 이제 퀀트와이즈에서 지수 데이터들을 조금 받아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시장을 좀 잘 그동안 아웃퍼폼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 말에는 얘가 뭘 사라고 했었냐면 7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8월 달에는 뭘 사라고 했었냐면 "강한 3 개를 사라. 강한 3 개를 사라."라고 했고 이때는 이제 브레스가 한 69% 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강한 3 개를 사는데 US 파마 그다음에 US 헬스케어 그러니까 전체 포지션 중에서 한 66%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것을 사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을 사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걸 매일매일 한 번씩 넣어 봐요. 혹시 뭐가 바뀌는 게 있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19일 날 종가 미국 시간으로 19 일이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8월 20일 새벽에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했더니 나스닥 여기서 이제 나 지금은 뭘 사냐. RS 브레스가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 좋다.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 브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21 이평선 이상에 있는 업종 지수의 개수예요. 그 개수가 80%가 121 이평선 이상에 있다.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미국 시장에. 근데 이게 80%가 넘어가게 되면 나스닥 바이오를 사는 게 좋더라. 과거 이제 패턴상.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가 뜨는 이유가 나스닥 쪽에 있는 지수를 사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 나스닥 쪽에서 가장 센 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브레스가 세고 시장이 좋으면 나스닥 관련된 ETF를 사든지 또는 나스닥에서 가장 센 어떤 ETF를 사는 게 좋더라라는 이제 그런 과거 패턴을 가지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지금 탑 티어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뽑혔다. 이게 과거 백테스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국 시장에서 실제 52주 신고가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략으로 이제 돌려서 보니까 52주 신고가 전략에서 52주 신고가에 여기 이제 제가 이거 52주 신고가 이거 미국 거를 다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한국 거였고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에 미국 거를 뽑아 가지고 52주 신고가 전략은 4개 이하의 어떤 업종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대 강도가 20등 이상 20등 안에 들어가는 것들 1 등부터 20등 그러면서 52주 신고가인데 11일 평선을 깨면은 이제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이제 이걸 돌려보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요런 것들 다 구글 콜앱 코드는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긁어와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지금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BB가 26%예요. 그리고 에너지, 해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고 어제 장중에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 11 이평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종가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후보군들이 뭐냐면 이 제약 관련된 ETF랑 헬스케어 ETF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스카이가 지금 간당간당한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탈되면 지금 미국 시장의 주도 업종은 바이오, 에너지, 해운, 제약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잡히게 되니까 전체 포지셔닝의 한 50%가 지금 제약 바이오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제약 바이오의 어떤 강세라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장기 금리를 좀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를 국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도 업종과 관련된 그 책 리뷰를 쓰면서 그 책 리뷰의 데이터를 최근으로 돌려보면 8월 달에 이 업종 상위 수익률 등수에 보면 제약 바이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 미국 시장이 이 정도의 제약 바이오 분위기라면 한국 시장도 좀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이제 역추세 전략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8일이죠. 18일까지만 하더라도 포지셔닝을 어떻게 권고를 했냐면 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8월 초에는 뭘 사라고 했냐면 야 이게 브레스가 30 이하로 엄청나게 지금 과매도 되어 있고 맥시멈 드로우다운도 많이 터져 있어. 근데 이렇게 많이 터져 있으면은 주식을 100% 사야 되는데 과거의 패턴상 역추세 전략에서는 이 순환매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지수 ETF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순환매라는 건 하나 오르고 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그 순환매 과정에서 그 순환하는 걸 다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서는 지수 ETF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한 8월 18일인가 그때는 요게 38%까지 올라갔어요, 브레스가. 그러니까 야 이게 한 30% 넘어갔으니까 아예 역추세 구간은 조금 넘어갔고 이제부터는 반도체 50% 현금 50% 정도가 좋다라고 권고를 하다가 그리고 어제 19일 날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돌려보니까 브레스가 이제 30% 언더로 떨어진 거죠. 26.92%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역추세를 가동해도 된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장중에 뽑은 거니까 지금 시장은 역추세를 해볼 만한 시기인데 역추세 시기에는 코스피 지수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19일 날 장 마감하고 확인했는데 19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안 그래도 이제 그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천천히 좀 분할로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주주환원이 갑자기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늘은 좀 사기가 힘들고 오늘 장중에 지금 당일 장중에 브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당일 장중에 브레스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보게 되면 여기 빨간색이 이제 121 일평선 위에 있는 ETF의 개수를 일단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저기 방금 좀 전에 있었던 그거는 장 마감하고 나서 늦게 나오기 때문에 매매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ETF를 제가 당일 시세를 긁어서 집어넣고 이제 돌려보고 있는데 브레스가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브레스가 121 이평선 위에 있는 게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거죠. 업종별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많이 빠져 있는 게 교집합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역추세 전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코스피에 연동되는 것들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브레스가 다시 한번 30% 이상으로 다음 주 중에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후순위 중에서 이 RS나 이런 것들 또는 반도체가 아마 올라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를 50% 잡고 나머지를 50%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이 남은 이제 한 28%나 25%에 대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반도체 ETF를 분할로 금요일 날부터 조금씩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분할로 매수를 하냐? 이게 이제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어느 정도 미국 시장 많이 빠져 있고 한국도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게 조금씩 더 내려오는 것을 고려를 해서 '반도체 ETF를 분할로 좀 잡아 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는 아직 뭐 발표는 안 했는데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반도체가 하방은 그래도 만들어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를 사는 것보다는 소부장까지 다 섞여 있는 반도체 ETF를, 안 그래도 소부장을 또 좋아하니까 '반도체 ETF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자사주 매입이 이제 이 kind.krx.co.kr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 메뉴가 있어요. 이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면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매일매일 하루 전에 내가 내일 얼마를 살 거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SK증권에서만 사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65만 주를 신청을 했고 요거 아마 이 경우에는 그냥 무식하게 그 시간 분할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CD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하방은 지켜 주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 안 그래도 '역추세 전략을 지금 해도 된다.'라고 이제 퀀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퀀트에 의거해서 보면 지수와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브레스가 3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가져야 되는 포지션까지 고려를 하면 '아 반도체 ETF가 나을 것 같은데.' 요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어느 정도 현금 들고 있으면서 다음 주 잭슨 홀 미팅이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무부가 바이백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반도체 ETF를 매수하면서 다음 주에 주식을 천천히 100% 까지 채워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